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요, 일본 국채보다 신용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정부의 포퓰리즘이 되고 땜빵이 되고 그리고 본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다시 부활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난 내 눈으로 심해 10조 원짜리 추경을 하겠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작년 예산 때 했다 하는 것을 세계년도 개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벌써 추경 얘기를 하고 있는 무능함을 스스로. 전혀 낯설지 않은 이 동상에 슬픈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인데요? 계속 이렇게 추경은 있어 왔고 네.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식의 싸움을 벌여왔는데 근데 그렇게 정치 싸움을 한번 보기에는 추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알아야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의 약자인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추가 어떨까요? 경정 예산안을 이렇게 한글로 좀 쉽게 풀면 추가로 고치고 바로잡는 예산이라고 하겠죠. 그죠? 네. 경정이니까. 예. 근데 이게 헌법에 기초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의회의 예산안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56조에 명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때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로 나누는데 전쟁이 났다거나 예. 아니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돼서 정말로 뭔가 필요할 때 그리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서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또 경제 협력과 같은 대외 여건이 크게 바뀌어서 경제를 위협할 때 이럴 때 이제 정부가 국회에다가 추가로 돈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법에다가 명시가 돼 있는 건데 예. 이번에 추경의 명목은 뭡니까?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선제적으로 정부가 경기를 좀 살리는데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이 또 갑자기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주고 이게 추가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경제 협력과 같은 대외 여건이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데 이제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 이게 포항 지진 추가 경정 추경 맞습니다. 예산까지 포함되어 예.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예.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이쪽의 주민들이고 나아가서 시민들이 될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어느 쪽이 책임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늦어져도 됩니까? 이렇게 늦어져도 추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효과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효과가 굉장히 축소되는 가능성이 많겠죠. 네. 정부가 애초에 이 4월 달에 예산안을 만들면서요. 이 6조 7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쓰여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뭐 개런티 되는 건 없어요. 경제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한 100일 정도 지연이 되면은 이 돈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은 뭐 야당에서 반대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이것도 한 100일 정도 늦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0.1%가 아니라 거의 경기 부양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재민 분들이나 예.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실업급여 같은 문제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예. 빨리 하라는 건데 야당에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그러니까 알아야 우리도 이렇게 좀 들여다볼 거니까. 이번에 6조 7천억 중에 3조 6천억을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큰 규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그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추경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했다. 뭐 무난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작년에 세수 잉여가 무려 25조나 있었어요. 세수 잉여가. 근데 재작년에는 세수 잉여가 23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25조란 돈이 어디 갔냐면은 국채를 우리나라가 정부가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기상하는데 4조를 썼고요. 그리고 올해 국채 편성을 할 때 9조를 줄여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게 사실 아랫돌 끼워서 윗돌망 조삼모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할 때 적자 국채를 3조 6천을 발행했다고 해서 한국 재정이 갑자기 3조 6천억만큼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에 4조 원 정도를 국채를 미리 상환을 했고 그리고 올해 편성할 때 9조
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정확히 따져보면 사실 재정 건전성을 갑자기 해친다. 이건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국가 부채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돈 쓰면 낭비하면 국가 경제 망가질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재정 건전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네. 전 정부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경도 굉장히 늦게 통과된 것도 사실은 이번 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국가 부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3조 6천억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누가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의 우리 국민의 돈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산단 말이죠. 네, 그죠? 국채 발행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트라우마를 갖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일본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불안한 나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진 않죠. 일본의 통화인 엔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통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빚이 많은데. 그 빚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적자구채의 성격이 예를 들면 이것을 외부에서 조달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또 그렇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세포에도 좋은 세포, 나쁜 세포가 그리고 있듯이.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요 일본 국채보다 신용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알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자신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셨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한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살면서 예. 처음으로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